올해 이제 울산 인구가 정확히 9월 기준입니다. 네. 109만 8,700여 명. 그러니까 110만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네. 그때 처음에 뭐 10,000명 가까이 매년 줄어들 때만 해도 이게 정말이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지금 이제 110만 선을 무너뜨린 건데 2023년 한 해 동안 울산을 떠난 사람은 43,700명. 이 중 20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인구가 5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수도권으로 7,344명이 이주했고 부산, 경북,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을 떠난 주요 이유는 직업과 교육.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울산을 떠난 겁니다. 대구하고 부산은 어느 정도 이제 학교들이 많이 응집되어 있다 보니까 20대 중후반부터 유출이 된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20대 초반에 급격하게 유출이 되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불어닥친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울산 인구는 올해 7월 11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 울산 청년 구직자의 취업률은 42%에서 28%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체의 직무가 주로 여성 일자리가 아니라 남성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남성들이 다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 여성들이 선호하는 어떤 직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에서 꼴찌였고 여성 실업률은 부산에 이어 전국 2위였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울산의 취업 난이도를 학생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취업 자리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광주보다는 확실히 공단도 엄청 크고 그리고 그 석유화학공단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전기전자는. 서비스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울산에는 뭐 호텔이나 공항이 작기도 하고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있고는 싶은데 저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울산의 청년 인구 성비는 남성 56대 여성 44.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려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울산은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많고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서울, 경기권으로 계속해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성비 불균형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이처럼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울산시는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 주소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서 주소를 이전한 1,000명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졸업 후 울산에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인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실 제 주변 분들은 다들 울산에 안 남아 계시거든요. 다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가셔가지고 아무래도 울산 쪽은 마케팅이나 광고 쪽 기업은 많이 없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좀 대기업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청년들도 많이 없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기회치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 신규 채용이 줄고 청년들이 유출되는 악순환의 반복. 울산시는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수도권 기업의 본사 이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체에 관련 조세와 지방세를 차등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에 무너진 110만 명. 좋은 일자리 없이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그런 신규 산업, 신산업 분야에 조금 회사를 적극적으로 조금 유치를 좀 해야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청년들을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예. 그냥 괜한 걱정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예, 울산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못 하시잖아요, 사실. 힘들죠. 네. 힘든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그런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울산에만 남겨두긴 아깝잖아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각자 어느 곳이든 가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아깝다는 말씀은 여기 일하기가 부족하다는 말씀. 자리가 없어요.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000명씩 빠져나갔습니다. 8,000명이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가요. 예. 남녀 합쳐서 한 8,000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은 잠깐 주춤했어요. 네. 그래도 수천 명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울산을 떠나지 않지? 청년들은 일단 울산에서 잡을 잡은 네. 청년들은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잡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잡을 잡으면 영원히 안 떠날 거냐? 아니래요. 자기가 자녀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있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네. 가급적 울산을 떠나지 않겠다. 여기 있겠다. 네, 왜냐하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기 기반이 있는 네. 울산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잡을 잡은 사람이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뭐가 또 울산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냐? 그 다음이 이제 주택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울산광역시가 해야 될 일의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잡을 잡은 사람들은 일단 울산을 떠나지 않으니 그 청년들이 결국은 주택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좀 없게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뭔가 지원 정책이 이제 복지 정책으로 바뀌었죠.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이 되면 결국은 울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일단 떠나는 데는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간에도 같이 성장하려면 이제 함께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는 같이 늙어가지요? 근데 잘 익어가려면 예. 익어가려면 함께 좀 이렇게 일자리가 좀 필요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울산은 앞에 짚어봤던 것처럼 여성 일자리는 더 심각하다 이런 네, 얘기를 예.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또 여성 일자리는 특히 부족한지 조영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을 제가 한 번은 학생들하고 이제 회사 견학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여학생이 화장품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인근에 화장품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사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이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가 별로 없던 건 현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 갈 것이라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정말 정부나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산업에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저희 울산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울산이 가장 장점이 제조업입니다. 네. 또 가장 단점이 너무 제조업이고 그게 강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서비스 산업을 그럼 어떻게 육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에서부터 아까 이제 계속해서 혁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나오는 연구개발 서비스, 지식 서비스, 그다음에 생산사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여성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직군들도 만들어질 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은 소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가 스포츠 문화, 그다음에 음식 숙박 생활 서비스들이 이제는 부스트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업이 만들어지면 또 청년들과 여성들이 어느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엔 이제는 돈 벌고 쓸 수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는 정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는 교육하고 사회복지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그 안에 또 여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다음에 이제는 그 우리 1세대들이 이제 남고 싶어하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 직업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좀 투자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일단 일자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조만간 좋은 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